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 채무도 동반 급증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728조 8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8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장차 공무원과 군인연금으로 나갈 돈까지 합친 국가 부채는 1743조 6천억 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올해부터입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정부가 초대형 적자 예산을 짜놓은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터졌습니다. 이미 1차 추경만으로도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82조 원,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4%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마이너스 3% 선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년 전 현 정부가 공언한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안팎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한 것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며 국가 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에 대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해 말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복지 분야 등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책을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 가계, 기업 등 3대 부분을 합산한 한국의 총 부채는 4,540조 원에 이릅니다. 부문별 부채 규모를 보면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정부 759조 원, 가계 1,827조 원, 기업 1,954조 원입니다. 이는 GDP 대비 237%입니다. 그리고 2019년 국가별 총부채 증가율은 12.8%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기울기가 예상보다 가파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일본 국가 채무 비율은 85%였지만 2017년엔 233%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데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국가 채무 비율이 18.6%에 불과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도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20년 뒤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올해 718조 원 규모인 국가 채무가 2030년 1240조 9천억 원, 2040년에는 1930조 8천억 원으로 빠르게 불어나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45년에 37%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자료는 2019년 고령화 비율은 14.9%, 2040년 33.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 부담도 큰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팽창적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이미 3%대가 무너졌고 2%대 중반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연한 재정 운영에 앞서 국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통신이었습니다.